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남은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사망일이 속한 달이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반년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심적으로 좀 여유로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사망 당시에 국가에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한 이익을 6개월 정도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령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연 상속인들 간에 어떻게 분배 비율로 나눌 것인가, 또는 상속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 방법에 대한 선택 문제와 또 상속재산이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납세 의무도 있을 것이고, 또 상속재산이 거액인 경우에는 상속세도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상속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2개월의 이제 분납 기간을 넘어서 상속세가 워낙 크다면은 연 단위로 해를 달리해서 납부를 하고 싶어하는 연부연납 규정을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상속재산이 정 없다면은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을 해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그런 여유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매각하는 것도 단기간 내에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매각하는 것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자체를 상속세로 납부를 하고자 하는 물납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연부연납과 물납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부연납 요건입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규정이고, 납부세액이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가 상속세와 증여세 각각 2천만 원을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에 대한 신청 및 허가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필요하고요. 연부연납 대상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 담보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허가 통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 연부연납 허가 통지 기간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뿐만 아니라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9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가 있을 것이고, 증여세는 신고기한이 지나고 6개월 이내 허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를 연부연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회분의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끔 분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최초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하고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압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서 7년 동안의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한다고 했을 때 상속세 신고서에만 연부연납할 세액을 기재하고 연부연납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행위가 없다면은 이는 연부연납에 대한 적정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부연납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자의적인 연부연납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세 담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납세 담보는 여러 가지 담보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고, 화재보험증권도 있을 수가 있고, 은행에서 보증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과 금융기관 보증보험증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담보는 과연 납부할 상속세에 대해서 또는 증여세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120% 정도에 대한 담보를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 자체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같은 경우에는 연부연납할 대상 세액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요건입니다. 요건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부연납 신청 행위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대해서 샘플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반적으로는 신고 납부할 금액이 신고 납부 기한과 납부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을 한다면 2개월 동안 분납을 할 금액이 여기에 기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분납을 넘어서 연부연납을 한다고 한다면 연부연납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연부연납할 세액이 전체 세액 중에 일부가 기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납세담보 제공서입니다.
방금 살펴본 신고서뿐만 아니라 납세담보제공서를 함께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납세담보제공서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 사유가 증여세에 대한 연보연납으로 기재가 될 것이고, 담보에 대한 명세가 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를 여러 가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으로써 납세담보 제공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지 연보연납에 대한 정상적인 요건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담보 제공 중에 납세보증보험에 대한 서식입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 보험기간은 담보로 제공하는 보험기간보다 초과할 것을, 연보연납할 것을 연보연납하고자 하는 기간보다 초과할 것을 보험기간에서 설정을 해야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증 내용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연보연납 보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보연납 허가 신청서입니다. 연보연납 허가 신청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최초로 납부할 금액 이외에 향후 1회부터 최대 5회까지 적용될 수 있고, 납부할 금액은 각각 이만큼에 대한 납부 금액으로 연보연납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보연납 계산에 대한 예시입니다. 상속 계시는 2020년 4월 19일에 이루어졌고, 연보연납 신청과 허가가 각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연보연납을 하고자 하는 대상세액 본세에 대한 총계는 2억 2,9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 연보연납을 5년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물론 연보연납을 하는 경우에는 본세에 대해서 당연히 5년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연보연납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에 대해서 연보연납 가산율이 있기 때문에 연보연납 대상세액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을 포함해서 총 680만 원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합쳐져서 연보연납을 한다면은 총 2억 3,6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보연납이 될 것이고, 연보연납 대상세액 본세보다는 당연히 이 가산금만큼 추가적인 기한의 이익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연보연납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상속인들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자산 가치가 매우 높다고 인정이 된 경우에는 굳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유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매각해서 장기 미래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회 비용을 방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입장에서 단기간 내에 혹은 향후 몇 년 이내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다면은 연보연납 제도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금 잠식을 재산 잠식을 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납 규정입니다. 물납은 상속세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물납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납도 마찬가지로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물납은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유가증권 중에 상장주식을 제외한 비상장 주식만 해당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소지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물납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해당하는 가액이 해당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초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이상이 아니라 51%부터 그 비율을 산정해서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상속세 납부 세액이 사전 증여를 제외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상속세 납부 세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납 대상의 상속세가 있다면은 이 납부 세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 중에 금융재산만큼은 초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납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자의적으로 물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 통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이후에 9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전체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인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이 중에 부동산가액이 35억이고 금융재산가액이 10억이고 기타 물납 대상이 되지 않는 상장주식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50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20억이 나왔는데 과연 이 20억에 대해서 모두 다 물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상속재산가액이 35억이고 부동산 가액이 35억이고 상속세가 20억 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이 더 커서 부동산을 물납으로 적용을 하면은 당연히 20억에 대해서 물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2번, 3번에 해당하는 이런 요건이 충족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액 비중이 전체 비중의 상속재산 가액의 절반을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50억에 해당하는 전체 상속재산 가액 중 부동산 가액 35억 원이 지금 예시에서는 70%이기 때문에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세 20억 원이 금융자산 가액 10억 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이 2번, 3번 규정은 모두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납신청세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가 대부분 상속세 중에 물납을 얼마만큼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한도인데요. 이 한도는 상속세 20억 원 중에 전체 재산가액 중 부동산에 대한 가액, 즉 물납이 가능한 재산가액에 대한 비중만큼 인정을 해주되 전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과 상장주식가액을 제외한 이 5억 원과 둘 중에 작은 금액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중에 물납이 되는 것은 전체의 25%인 5억 원만 물납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부연납 제도와 물납 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개월에 대한 분납 규정만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서 남긴 유산인 만큼 그 재산가액을 직접 팔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은 향후 이제 나머지 상속인들 입장에서 상속재산을 오랫동안 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모 세무사였습니다.